안녕하세요. 겸재정선미술관 관장 김영권입니다. 저희 겸재정선미술관은 가장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진경산수와 화풍을 창안해내신 겸재정선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황혼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 국민들 모두 문화 향유의 기회를 다방면으로 증진,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9년 4월 23일에 강서구 가양동 궁산 앞에 건립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겸재 온화 24점, 영인본 127점을 소장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충분하게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겸재정선의 예술세계 온화 상설 전시는 2021년 6월 2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며 그중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온화 10점 가운데 5점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하 성읍도는 겸재정선이 58세 때부터 60세까지 만 2년간 지금의 포항시에 속하는 청하 현감을 지낼 때 그곳 동쪽 봉성정에서 바라본 청하성과 그 주변 경관을 그린 그림입니다. 청하성을 화면의 중심에 두고 근경에는 갯벌과 솔밭을 그려 넣었고 온경에는 호악산, 청령산, 내연산을 병풍처럼 펼쳐놓아 청하 성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성터만 남아있지만 260년 전 청하 성읍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하 성읍도에는 단지 무채색의 먹색 그림에 불과하지만 온갖 색깔, 풍부한 자연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화재역, 청금물전이라 지켜진 백문방인조차도 겸재정선의 청하 성읍도가 자손 대대로 소중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제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 북한 지역인 강원도 통천군에서 동해변을 따라 동북쪽으로 7km쯤 올라가면 총석정이 나옵니다. 이곳 총석정 주변 바다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돌기둥이 오랜 풍화작용으로 6에서 팔각형으로 기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의 장쾌한 바다를 배경으로 용소듬 치듯 높이 치솟는 포말이 돌기둥을 때리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동 팔경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치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겸재정선뿐만 아니라 단원 김홍도, 유춘 이문, 소당 이재관, 해강 김규진 등도 이와 같은 총석정의 절경을 찬미하고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소장본 총석정도는 정자가 세워진 언덕, 소나무, 파도, 바위 등의 주제부가 또렷하게 보이고 화면 왼쪽
상단에는 총석정과 겸재의 글씨, 그리고 백문방인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합복상에 크고 작은 세 개의 돌구등에 감도는 바람 소리는 모든 것을 다 삼킨 듯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많지만 겸재정선의 총속전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그 시절 역사의 현장을 마법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겸재 망원도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세밀하게 그려낸 인물화인 동시에 우리가 정말 궁금하게 여겨왔던 겸재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물화로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교 명승첩 상권에 나오는 독소 여가도와 하권에 등장하는 시와 환상 간의 인물을 겸재로 여기며 아쉬움을 달래왔습니다. 겸재 망원도에 등장한 인물은 초상화 제작 기법과 다를 바 없이 정밀하게 그린 성품과 개성까지 드러난 겸재 자화상으로 충분히 간주될 만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온전하게 볼 수 없는 정면이 아닌 측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처럼 빛나는 겸재 자화상은 없었다고 보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겸재 망원도의 망원은 멀리 바라본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폭 산당 오른쪽에는 청금물천이 찍혀 있고 하단 왼쪽에 겸재라는 관서가 쓰여 있습니다. 원로미술사학자 안희준 교수는 겸재 망원도에 등장한 인물상을 겸재 자화상으로 보고 애초에 고사 망원도라 명명되어 오던 것을 겸재 망원도로 재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겸재 망원도에 등장한 인물은 분명 겸재 선생이며 1741년 66세의 양천 현령 시절 양천현 바로 옆 궁산에 올라 저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지는 않지만 겸재의 그 어떤 작품보다도 감상자를 압도하는 무게감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주체가 되는 인물상은 별다른 명암감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한 양감,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몽환적인 카리스마, 앞서 언급한 무게감, 비장함 등이 감돕니다. 물론 망건을 벗어던진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인데도 왠지 그런 묘한 극과 극의 편안함과 긴장감이 함께 느껴집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최대 풍류는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시와 노래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비들이 한양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려면 의정부, 포천, 철원, 금성을 거쳐 단발령으로 넘어야 했고, 피금정은 금성에 있는 정자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에 옷깃을 풀어젖히는 정자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피금정과 그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서 금강산을 유람하는 객들이 지나가던 중 어김없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겸재의 피금정도는 하단, 중단, 상단에 분명한 3단 구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남대천을 건너 피금정으로 들어가려는 일행이 보이고, 중앙에는 줄지은 수양버들과 소나무, 활엽수 등의 울창한 숲과 함께 그 사이로 피금정이 언뜻 보입니다. 상단에는 넓게 펼쳐진 흰 안개구름과 그 위로 금성의 진산인 경파산이 주변 산들을 거느리면서 장엄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재는 화폭의 넓은 공간의 경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화폭 상단 왼쪽에는 용조시대의 학자이자 서화가인 영객 허필이 백하 윤숙의 한시 한 구절을 인용하여 평해 놓았습니다. 흰 안개구름과 둥글둥글한 산, 조금은 가파르게 흐르는 남대천의 맑은 수면, 아기자기하게 우거져 있는 남대천변 나무들, 이상의 겸재 피금정도는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한 분위기입니다. 정말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얼마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금강산을 바라볼 수 있었건만 지금은 다가갈 수 없는 곳입니다. 겸재는 금강산 작가로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두루 유람하고 그 절경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겸재가 한양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을 답사해 가던 그 노정을 따라 여행할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의 설경산수도는 산과 강, 그리고 하늘을 물감이 엷게 번지게 하는 선연법과 간결한 선묘로 표현되어 순수한 겨울날의 적막함이 느껴집니다. 근경에는 버드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아래 두 인물이 앉아 쉬면서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에는 눈으로 뒤덮인 하얀 설산이 보이고 그 뒤 산자락으로 몇몇 초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백문 방인이 없는 겸재의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설경산수도에서는 그의 활달한 필지가 돋보이는 동시에 시각적 광명과 함께 계속해서 사색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까지 음양과 강약으로 섬세하게 조절하여 회화적인 성공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재 작품을 통해 과거의 우리나라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지역적, 역사적 사실에 깊게 빠져들 수 있고 언제라도 옛 모습 그대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재 정선이 뽑아내는 지적, 미적 향기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의 고유의 목과 진경의 아름다운 산수를 충분히 감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겸재 정선미술관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겸재정선미술관은 역사는 짧지만 뚜렷한 목적에 의한 차별되는 운영과 새로운 스타일의 프로그램 실천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강서구의 상징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박물관 미술관보다도 전시, 연구, 교육, 체험, 휴식, 여가 등의 주요 공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자연과 결합한 축제와 문화예술의 행사, 학생들 교육 행사와 관민 행사 등 그야말로 강서구를 넘어 서울시, 우리 국가의 모든 분야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